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인해서 2명이 숨지고 3차 감염자가 3명으로 늘어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메르스 전문가인 고려대 약학대 송대섭 교수와 함께 메르스 바이러스와 관련해 궁금한 이야기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청취자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할 수도권 뉴스, 인천광역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 절감을 위해서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위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인천시는 준공영제 지원을 받는 대형 버스 가운데 일부를 중형버스로 바꾸고 내년부터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맞춰서 노선도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은 쓰리동 나잇의 조이 투 더 월드 노래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메르스 확산에 대한 우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오가면서 메르스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고 또 15분 만에 메르스 바이러스 진단이 가능한 키트도 개발한 분이죠. 고려대 약학대학 송대섭 교수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송대섭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면은 메르스로 인해서 지금 2명이 숨졌고 환자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3차 감염자도 3명 예. 발생했는데요. 전문가로서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지금 우려하던 바대로 3차 감염자가 나와서 상당히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그 3차 감염자가 아시겠지만 그 지역사회로 번지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병원 내에서 감염, 즉 그 사우디나 중동에서 나타났던 일반적인 감염의 사례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예. 지금 앞으로의 관건은 정말로 그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디서 누구에 접촉을 해서 감염이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 그런 상태로 번지는 지역사회의 그 전파가 일어나는지 여부가 예. 굉장히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되느냐 악화되느냐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나 오늘이 메르스 확산 여부를 가늠하는데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그 첫 번째 감염자를 기준으로 해서 잠복기가 끝나는 시점을 예.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지금 이제 2차 감염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한 3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저희가 그 감염자 수의 추이를 보는 그 기간이 2차 감염자의 또 잠복기 기준으로 좀 더 늘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또 향후 이번 주 중반까지가 원래 이것이 끝나느냐 더 퍼지느냐의 관건이었는데 감염자 숫자에 대한 얘기는 아마 2차 감염자가 또 잠복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더 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메르스 연구자이신 고려대 약대 송대섭 교수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은 제가 대신해서 여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또 진단이 빨랐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예. 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예. 교수님께서 만들었다는 그 15분 진단 키트 그거는 예. 사용되지 않고 있나요, 국내에서? 그것은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애초에 지금 우리나라에는 발생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메르스 진단에 대한 수요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어.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그 연구적인 목적으로 사우디하고 공동 연구를 하면서 일단 예. 그 메르스를 진단하는 것 중에 낙타가 이게 지금 주요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낙타를 대상으로 한 동물용 키트를 개발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뭐 일부에서는
바로 시의적절하게 개발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 사실은 예전 과거에 준비를 해놨던 부분이고 평가 자체가 1년 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평가 결과도 올해 2월 달에 논문이 다 전 세계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낙타가 굉장히 이동이 많은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에 지금 시판이 되고 있고요. 예. 지금 그 인체에 적용하는 것, 그 사람 검체에 적용하는 부분은 저희 공동 개발했던 제조회사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이미 그 아랍에미레이트 저희 공동 연구진은 지금 이것을 발빠르게 사람 검체에 지금 적용을 해서 예. 이미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말씀하시는 도중에 청취자분께서 문자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3352번님. 저는 외곽 순환도로 톨게이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고객님들이 많은데 저희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까요?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참 이론적으로는요. 예. 지금 이제 지역사회에 전파가 없기 때문에 예. 사실 이렇게 감염자분이 밖으로 다니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성은 크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 1,000명 정도 발병한 사례에서도 보듯이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가 될 때에는 바이러스 감염의 효율이 예.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예. 그렇지만 이제 운전자분과의 톨게이트에 계신 분과의 거리가 예. 서로 영수증을 주고 받을 때 그 거리는 이론적으로 저희가 비말 감염으로 전파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예. 그런 어떤 마스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마스크를 할 경우에 예. 뭐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벌써 마스크 하신 분들 꽤 있던데 예. 일반 마스크를 껴도 되나요? 아니면은 뭐 황사 마스크처럼 좀 특별한 마스크를 써야 이제 되나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 좀 좋은 마스크, 굉장히 예. 좋은 마스크를 써야 된다. 필터 구조가 3중 구조 이렇게 돼 있는 것들 막 생각하시는데 예. 사실은 그게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비말, 그러니까 침방울이 튀는 정도를 좀 예방을 하면 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일반 마스크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마스크의 어떤 등급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내의 경우에 지금 메르스가 확산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 네. 바이러스가 이게 변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좀 메르스를 공부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터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답답한 부분이요. 예. 메르스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아직 예. 3년밖에 안 됐고. 그래서 예. 여기까지 지금 결과로 보면 좀 정부에서도 발표하는 걸 봤을 때 중동에서 나오는 바이러스하고 거의 똑같다. 예. 변이가 없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더 이제 어떤 국민들의 불신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 지금 이제 어떤 일부 주요 유전자만 해독을 한 것인데 예. 바이러스 전체 유전자를 해독을 해서 빨리 이제 공개를 하고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변이가 되었다면 그 변이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에 대한 대책.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예. 돌연변이가요. 예.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항상 이 치사율이 높아지고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돌연변이가 잘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됐지만 병원성이 오히려 약해지고 치사율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돌연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항상 너무 나쁜 방향으로만 이렇게 고착화시키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중에 떠오르는 얘기 중에 어린이들은 오히려 전염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잘못된 거겠죠? 그 사례도 사실 통계학적인 어떤 이제 허점이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예. 주로 감염이 병원 내에서 감염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대전제고요. 여지까지 1,100명 정도 감염된 상태에서 예. 사우디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기저질환, 기본적으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감염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더 증상이 심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로 50대 이상의 감염이 많이 됐던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한테 전염이 안 된다. 어린아이들은 저항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노출이 될 기회가 적었던 것이죠. 예. 환자가 발생했던 병원에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환자가 있던 병원에 가기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현실적으로 그 병원에 간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격리가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게 외부의 바이러스가 둥둥 떠다니니까 일반 지금 SNS에 떠도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예 그 근처에는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좀 무리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SNS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SNS나 카톡으로 떠도는 내용 중에 코에 예. 바세린을 바르면 괜찮다는 게 있는데 예, 또 예. 그게 아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어제 그 질문을 저희 그 강의할 때 예. 저희 학생들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사실 과학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 예. 보면은 바세린은 그 석유에서 뽑아낸 거기 때문에 지용성, 예. 그리고 뭐 바이러스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 방어한다 그러는데 저희 과학적으로 근거가 굉장히 희박한 얘기고요. 제가 그렇군요. 말씀을 드리면 이 메르스 바이러스 그 겉표면에는 그 엔벨롭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예. 근데 그 구조가 인지질, 지질이거든요. 예. 지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카톡에 나오는 그 대전제 자체가 틀린 거여서 저는 좀 뭐 신뢰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메르스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모두 없는 상황이죠?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아. 물리적으로 개발이 되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환자들은 뭐 대증요법 치료만 받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증요법과 그리고 알려져 있는 좀 광범위한 항바이러스제를 복합 투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청취자분들은 메르스 바이러스 참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예. 그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병이 없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까? 그 지금 뭐 상황을 봤을 때 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요. 이 대증요법을 통해서 예.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면역이 있으신 분들은 뭐 대략 한 2주, 예. 한 15일 정도가 되면 몸속에 스스로 항체가 생깁니다. 예. 근데 그 항체가 생기면은 스스로 이제 자연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탈수가 있으면 수액을 맞고 호흡이 가빠우면 인공호흡기를 달고 이런 식으로 대증요법으로만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모든 그 지금까지 발표된 케이스를 보더라도 굉장히 면역력이 강하신 분들, 그러니까 강하다는 분들은 정상인 분들, 면역이 정상인 분들의 경우에는 설사 감염이 되더라도 어떤 적극적인 대증요법 치료, 병원에서의 치료를 받으면서 스스로 항체가 생기면 완치가 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 치사율이 자꾸 확인이 되고 사망자가 나오는 부분이 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원래 천식이 심하시거나 예. 아니면 어떤 항암 치료를 받으신다거나 이런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취약계층입니다. 예. 잠복기에는 감염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잠복기에는 전파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0381번님 문자 주셨어요. 택시 기사입니다. 예. 침방울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고 하는데 돈이나 카드를 주고받을 때도 전염이 가능한지요? 그 부분은 사실 실제로 그 택시 운전사분께서 상당히 그 예민한 질문인데, 예.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못 드리는 게 답답하긴 한데, 예.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예. 약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이 실외에서 예. 노출이 됐을 때, 예. 약 48시간 정도까지 생존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48시간. 예, 48시간. 예. 최대한요. 예. 최대한 48시간 생존을 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 생존하는 바이러스가 48시간 후에도 감염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예. 그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떻게 단언을 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예. 충분히 지역 사회로의 전파가 돼서 감염된 분이 밖에 막 돌아다닌다. 예. 그러면 그분에 의해서 오염된 카드나 돈에 묻어서 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그것이 전염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제가 그거는 판단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6148번님. 자주 손을 씻고 싶습니다마는 사정상 그럴 수가 없어서 손에 예. 바르는 세정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있습니다. 예. 지금 세정제에 들어가 있는 에탄올 성분은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바이러스가 껍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질로 이루어진 껍질. 그 예. 에탄올이 닿자마자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바이러스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정제를 쓰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취자분들이 예. 메르스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생활 습관 같은 게 손 씻는 것도 그거겠습니다만은 밖에서 양치질을 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 전혀 저는 바이러스 하는 그 과학자 입장으로 잘못된 전혀 얘기죠? 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손을 잘 씻는 거 외에 어떤 게 또 필요할까요?
이제 꼭 메르스 때문은 아니고요. 예. 지금 사실은 그 메르스를 그 치료하고 진단하는 데 있어서 정부 당국의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예. 하필이면 요새 일교차가 커서 호흡기 환자가 하필 많은 시기에 이게 겹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개인 위생 중에 손 씻는 건 뭐 기본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마스크를 좀 하고 다니는 습관을 기르면 예. 어떤 메르스 말고 기본적인 다른 호흡기 전파도 상당히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문화가 조금 뭐 활발하게 전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17번님, 점심시간에 동료들이랑 백반집에 가서 찌개를 같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예. 찌개에 숟가락을 담궈도 괜찮나요? 예, 56도 이상 정도 되면 바이러스는 생존을 못하기 때문에요. 괜찮군요. 그것 때문에 전파가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음식물을 통해서 경구로 전파된다는 사례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요. 예.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3662번님, 집에 구석구석 양파를 5-6개 놓으면 예방이 된다던데 맞나요? 이건 잘못된 것 같죠? 잘못됐다기보다는요. 예. 과학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메르스가 발병한 병원 좀 공개하라 이런 요구가 있고 뭐 병원 명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참 제일 난처한 질문입니다. 예. 워낙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도 다 합리적인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 가치 판단은 제가 좀 유보하고요. 예. 좀 더 다양한 전문가들이 좀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알겠습니다. 입안하신 분들과 예.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르스 전문가인 고대 약학대학 송대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샘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너를 사랑해 나의 마음이. 안녕하세요. 라일의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 같은 공간 속에.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안녕하세요. 수도권 메신저입니다. 이 시각 들어온 수도권 소식,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입니다. 어제 서울시 도로 함몰 관리 지도가 제작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교통 소음 지도입니다. 서울시는 악취, 소음, 빛 공해를 3대 생활 불편으로 정의하고 교통 소음 지도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살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서울시가 메르스 사망자와 3차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24시간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달 20일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고요. 다음 날 25개 자치구 보건소장을 소집해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일선병의원에도 메르스 의심 환자가 내원할 경우 행동지침과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이 통보되면 즉시 각 보건소를 통해 접촉자에게 마스크 착용, 전용 물품 사용, 손 씻기 같은 생활수칙과 자택격리 통보서를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2번씩 전화 모니터링도 한다고 하네요. 경기도에서도 메르스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메르스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대응팀 구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250병상 이상의 격리병원을 사전에 확보해 밀접 접촉자 추가 발생 등에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메르스 발생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개최를 자제하도록 해당 시군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이색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은 청소년은 서울시 문화관광 보조해설사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시에서 시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관광 보조해설사로 활동할 자원봉사자 30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4일까지 전자우편을 이용하면 되고요. 자원봉사자에게는 최대 15시간의 봉사시간이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들어온 수도권 소식,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매주 수요일은 서울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가 발표한 악취와 소음, 빛 공해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 윤영철 국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종합대책이 악취하고 소음, 빛 공해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그동안 초고속 성장에 이어서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만은 사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악취 그리고 소음, 빛공해 같은 소소한 민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그동안 기울이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 이제 시민들이 정말 생활 속에서 작은 불편도 더 겪지 않으시도록 즐거운 생활을 하시도록 저희가 악취와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빛공해도 없애는 계획을 지난 한 1년여 준비를 거쳐서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세 가지 중에 악취 경우에는 그 발생원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만큼 개선 방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발생원이 다양하고 그 발생원별로 또 특성이 다 달라서 하나하나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예. 저희가 이번에 모든 발생원별로 개별적으로 맞춤형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예. 악취는 크게 이제 제일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게 하수도, 정화조와 하수도에서 나오는 악취인데요. 그렇죠. 악취 민원의 한 80%가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화조와 하수도에서는 이제 부패 과정에서 황화수소라는 것이 나와서 악취의 원인이 되는데 예. 이거는 신선한 공기를 투입해주면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의 모든 부패식 정화조 한 6,600여 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거나 또는 시설비만큼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전체 다 공기 공급 장치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반 사업장, 도장, 인쇄, 세탁 이런 데서 나오는 악취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 인력이 사업장을 방문해서 기술도 지원하고 또 방지 시설 설치비도 지원해 드리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그 소음에 관한 대책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소음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부분은 공사장의 소음입니다. 예. 한 80%의 민원이 공사장 소음인데요. 예. 공사장은 당연히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을 내지 못하도록 법령으로 규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관리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소음이 예.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따라서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공사장에는 아예 소음 상시 관리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또 발생하는 소음을 전광판으로 상시 포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소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소음 관리 지역도 지정하고 서울 전역의 교통소음 지도도 만들 생각입니다. 지도요. 이걸 이 지도를 바탕으로 필요한 곳에는 방음벽도 더 설치하고 또 방음벽도 지금 단순한 그런 방음벽을 넘어서 벽면 녹화를 병행한다든지 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방음벽 성능도 더 높이고 그리고 필요한 곳에서는 또 이제 교통 통행 속도도 제한해서 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예. 요즘 자주 들을 수 있는 그 빛공해. 빛공해는
그 얼마나 심각한지도 좀 궁금하고 또 예. 원인도 궁금하고 또 해결은 또 어떻게 하실지 예. 궁금하네요. 잘 아시다시피 빛은 뭐 저희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만은 이 필요한 요소인 빛이 필요한 영역을 넘어서 퍼져나갈 때 예. 이게 시민들에게 수면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생태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예. 때로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이런 그 심각한 빛공해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서울 전역에 대해서 그 조명 환경 관리 지역을 지정해서 이번 6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주변 환경에 맞는 빛밝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되게 되고요. 예. 앞으로 신설되는 조명에 대해서도 사전 심의를 통해서 빛공해를 사전 방지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장 많은 빛공해를 일으키는 게 주거지의 보안등입니다. 예. 보안등이 골목길을 밝혀서 뭐 안전을 확보하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은 바로 집 옆에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바로 집 옆에 그 밝은 보안등으로 해서 잠자는데 불편을 겪거나 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서울시에 있는 보안등, 주거지 보안등 21만 개 전체를 17년까지는 전부 LED 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LED 등은 이 빛이 직사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조명을 하고 다른 부분에 피해를 주지 않는 특성이 있고 또 에너지 절약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저희가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그 비용을 일단 우리은행 측에서 대고 절감되는 전기료로 그 비용을 충당하는 에스코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17년까지 전부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 그 뭐 여러 가지 대책 준비를 하셨습니다만은 시민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악취 소음 빛공해는 시민 각자가 모두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각자가 또 가해자일 수 있는 예. 특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예. 이번 계획을 만드는데도 저희가 한 450여일의 기간 동안 전문가 회의도 뭐 15회 이상 열었습니다만은 예. 시민들의 참여도 이 계획 수립에 4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서 계획을 만들었고 예. 앞으로도 시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 전문가 뭐 시구가 함께하는 대응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함께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뭐 이번 종합대책 마련했습니다만은 어떤 효과 클 것으로 기대를 하십니까? 예, 우선 뭐 저희가 계획을 발표해서 당장 내일부터 좋아지지는 않겠지만은 예. 저희 이번 계획 기간이 2018년까지 악취와 소음의 민원은 최소 30% 이상 저희가 줄여 나갈 계획이고요. 예. 빛공해 민원은 2020년까지는 거의 없게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나 서울 시민들한테 부탁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말씀드린 대로 악취 소음 빛공해에 있어서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심코 하는 전동차 내에서의 통화라든지 예. 이런 것도 다 소음 민원이 되고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관리를 조금 잘못한 게 악취 민원이 원인이 되고 예. 또 조금 과도한 광고를 사용하는 게 빛공해 민원의 원인이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을 조금씩만 더 상대를 주변 시민을 배려하고 내 스스로 먼저 실천하는 자세로 저희 3대 불평 개선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 윤영철 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유아숲 체험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남산공원 유아숲 체험장에 나와 있는데요. 소리로 만나보시죠. 이건 무슨 열매예요? 이건 뭘 것 같아? 버치 같아요. 버치 같아요. 이게 떨어진 그 장소에 가서 그 근방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솔방울 찾아볼까요? 우와, 엄청 큰 솔방울이네. 애기 솔방울도 찾아볼까요? 저기 조그만 솔방울 있네? 애가 자연이랑 이제 같이 놀고 뭐 애벌레 이런 것도 이제 개미 이런 것도 무서워하는데 같이 이제 접하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집에서는 콘크리트 안에서만 생활을 하니까 여기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피톤치드도 나오고 그래서 와요. 아무래도 이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런 기회를 갖게 되니까 더 좋은 것 같고요.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덕분에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비 와서 꽃을 많이 만져서 좋았어요. 똥꽃잎이랑 솔방울 5개 담았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중부 공원녹지 사업소 공원 영악가에 근무하고 있는 한상미라고 하고요. 서울시에 있는 유아숲 체험장 18개소의 체험장이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많이 찾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오셔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공원 유아숲 체험장에서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가 유아 숲 페스티벌에 다녀왔군요. 앞서 1부에서 전문가와 메르스 바이러스와 관련한 인터뷰 보내드렸는데요. 3369번님 문자 주셨습니다. 메르스 예방 지식 잘 들었습니다. 실천해서 예방하겠습니다. 주셨고요. 5359번님 메르스 바이러스로 대한민국 전체가 초비상입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3369번님 또 5359번님도 주셨고요. 그 밖에 많은 분들이 메르스 바이러스와 관련한 문자 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가 준비한 선물은 오는 6일부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20세기 현대미술의 아이콘 팝 아트의 대표 작가죠.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 또 불스원에서 차량 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노래 듣고 갑니다. 해리 벨라폰테의 마틸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마감 직전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맛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경기도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YTN 김학무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네,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처음 환자가 발생했던 경기도 지역 주민들 우려가 클 것 같은데 지금 휴업한 학교가 꽤 되죠? 네, 그렇습니다. 휴업을 결정한 학교와 유치원이 모두 141곳입니다. 네. 현재까지 이제 집계된 숫자인데요. 초등학교 74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1곳, 유치원이 57곳입니다. 네. 지역별로는 화성이 가장 많고 평택과 용인, 수원 지역에도 일부 있습니다. 휴업을 결정한 학교들은 대부분 며칠 전부터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휴업을 결정했고, 유치원들은 원장협의회에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휴업은 대부분 오는 5일까지지만 일요일인 7일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후에는 상황을 봐가면서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기 지역 학부모들의 걱정이 큰 것 같아요. 네, 기자가 취재하면서 만난 학부모들을 보면 꽤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환자 발생 병원 등을 밝히지 않아도 그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해당 병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 대책 마련 여부를 묻는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제일 먼저 휴업을 결정한 학교의 경우 운영위원들이 휴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이후에 다른 학교에 휴업 여부를 묻는 전화가 더욱 쇄도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을 일찍 조퇴시키는 경우도 눈에 띄었습니다. 예, 그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화성시에 있는 병원도 역시 비상 상황입니다. 병원 의료진은 물론 행정직원이나 경비직원, 매점 직원까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병원을 드나드는 일반인들 역시 모두 마스크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 병원에서는 메르스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를 진료했던 의료진 한 60여 명을 격리한 상태인데요. 그 외의 진료는 현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방문객들은 왜 이곳을 취재하느냐며 오히려 반문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병원 부근의 약국이나 식당 등 상가도 전보다 훨씬 한가한 모습인데요.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길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경기도 지역에 대기업들도 많은데 기업들도 걱정이 크겠어요? 그렇습니다. 대기업이라 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더욱 조심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삼성전자는 확진 환자가 있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비행기에 함께 탄 직원 등 50여 명을 재택근무하도록 해서 사실상 격리 조치했습니다. 또 최근 중동 지역에서 출장 복귀한 98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진 환자나 의심 환자 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택에 있는 쌍용 자동차에서는 지난 1일 근로자 가운데 확진 환자가 나와서 격리 조치됐고 이 직원과 접촉한 동료 20여 명도 귀가 조치됐습니다. 기아차에서는 한 직원이 감염자가 있던 병원에 들른 적이 있어서 자진해서 보건소에 들러 병원에 격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들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취소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안성시는 메르스가 진정될 때까지 공사 준공식이나 읍면 동별 행사나 회의 등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도 오늘 저녁 예정했던 프로축구 거리 응원전을 취소했고 수원시도 이번 주에 계획했던 공무원 워크숍을 취소했습니다. 수원시는 또 시청과 각 구청, 박물관 등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손 소독기를 설치해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들의 휴업이 시작됐던 화성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경로잔치와 어린이 관련 행사도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표현이 무색하게도 세상에는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곤 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도대체 어디까지 세상을 바꿔놓을지 궁금한데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3박자의 왈츠, 4박자의 팝음악이 지루하시다면 한층 새로운 느낌의 5박자 연주곡은 어떨까요? 경쾌한 피아노와 색소폰 연주가 일품인 재즈 명곡입니다. 데이브 브리백 쿼텟의 Take 5. 네, 장선문 감독이 추천한 Take 5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